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 울부짖습니다. 폐허 더미를 오가며 발을 동동 구르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난민촌을 강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입니다. أبوي وأخوي استشهدوا. 평화가 사라진 가자 지구는 부상자를 옮기는 다급한 발걸음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지나간 자리에는 시신과 부상자가 넘쳐납니다. 병원에는 또다시 환자들이 밀려듭니다. 의료시설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أنا شفت لقيت ولد صغير جبته حملته في إيدي واستشهد في إيدي وهيو داخل الناصر الآن و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무너진 건물 사이에 마련된 음식 배급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몇 시간 줄 서 기다려야 음식을 챙길 수 있습니다. بسبب ما في شيء لا اكل ولا شرب ما مش قادرين نجيب شيء لاولادنا فبنيجي بناخذ نقفانا ساعات عشان نحتصل على لقمه العيش لاولادنا. 아이 주검을 마주한 엄마는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짧은 평화의 시간을 보냈던 가자 주민들은 또다시 죽음의 공포와 궁핍의 고통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폭격 영상을 공개하고 하마스 부대장을 제거하는 장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היום צה"ל חיסל בהכוונה מודיעינית של שירות הביטחון הכללי ואגף המודיעין בתכלול של פיקוד הדרום את מפקד גדוד שתי. 샤티 여단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이끌었던 부대입니다. 이런 공격이 가자지구 남부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확인했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현장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 남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היום הרגנו מפקדי גדודים, מ"פים, הרבה פעילים, ואתמול בבוקר התחלנו את אותו מהלך בדרום הרצועה. הוא יהיה עם עוצמה לא פחותה מזה. 할레비 참모총장은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을 어디에서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 명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부에서도 강력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하마스 소탕 과정에서 지하 터널 입구 8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지상전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터널 800여 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500여 개를 폭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터널 입구가 민간인 거주구역에 있었으며 특히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이슬람 사원, 운동장 부근에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 국방부는 홍해상에서 구축함 한이호와 상선 여러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전 5시간가량 공격을 받았으며 드론을 최소 한 대 격추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리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니티 익스플로러와 넘버 9호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티 익스플로러는 바하마 선적의 벌크선이고 넘버 9은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선. 후티는 미군함을 공격했다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재공격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مستمرة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من الملاحة في 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حتى يتوقف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إخواننا الصامدين في قطاع غزة. 미군함을 공격한 것이 후티가 맞는다면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멘 내전에 개입을 꺼려왔던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자 지구에 집중된 전선을 홍해와 걸프 해역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을 끝낸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와 여당 의원 연석회의에서 군사작전으로 인질 석방을 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협상 대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뜻이어서 7일로 끝난 휴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며 남부 지역의 작전도 북부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민다나오 섬의 필리핀 제2도시 다바오에서 강진에 놀란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커피숍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진동을 느끼고 황급히 탈출합니다. 토요일 밤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새벽 민다나오 섬 북부에서 일어난 규모 6.8 지진의 진앙 깊이는 39km입니다. 이번엔 쓰나미 경보는 없었습니다. 2일 밤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흘째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계속됐습니다. 첫날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교량이 파괴되고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 족자카르타 북쪽 일대가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라피 화산이 또 폭발한 겁니다. 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과 들판의 곡식들은 화산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당국은 분화구 반경 3km 이내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멀리 수마트라 섬 부키팅기시까지 도달했습니다. 해발 2,891m인 무라피 화산은 1930년 대폭발을 일으켜 1,300명이 숨졌고 2010년에도 분화해 3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국 북부의 한 마을이 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설에 갇힌 차량이 질비하고 도로에 쌓인 눈을 지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도로가 마비돼 운전자들은 대피소나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 2,500가구의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We've never seen in sort of 60 years snow like this. There has been really deep snow in the past, apparently in the 60s according to my dad who's 82.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을 기록한 독일 뮌헨에선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폭설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상 교통도 마비돼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때 폐쇄됐던 공항은 부분 재개됐지만 전체 항공편 중 3분의 2가 취소돼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Wir haben jetzt die Nachricht gekriegt, dass unser Flug storniert worden ist und wir wahrscheinlich erst morgen fliegen können. Jetzt ist zum Abwarten alles ein bisschen blöd, aber ja, nutzt nichts. 스위스 추리 공항도 눈 때문에 항공편 수십 편이 취소됐고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부르크 공항도 항공편 운항이 제한됐습니다. 15cm가 넘는 눈이 내려 비상사태가 선포된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그만한 적설량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중부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도 때이른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큰 폭의 영하 기온이 기록돼 유럽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약 연령인 6살 아동 인구가 추려지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2016년생이 40만 6천 명 수준인데 2017년 출생아는 35만 7천여 명으로 40만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2020년생은 30만 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년째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62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0년 47만 6천 명으로 5년 만에 20% 이상 급감했고 올해는 4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불과 3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에도 못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저출산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담당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최근 조직 개편안에서는 1년짜리 임시조직에 관련 업무를 맡긴 겁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굉장히 교육 기반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단순히 지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수법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는 예비 소집 결과와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내년 2월 말쯤 관련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고신용자임에도 대출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신용점수 기준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말보다 하단이 13점, 상단은 24점이나 올랐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1금융권 대출이 막힌 고신용자가 떠밀려 오면서 2금융권 기준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저축은행 30곳 가운데 신용점수가 500점대인 자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1년 전만 해도 22곳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올해 신규 대출 취급액은 급감했습니다. 조달병 많이 들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차주들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축은행들 연체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대출 시장이 좀 닫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0,000건이 넘어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 이유입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른바 보복 소비로 반짝했던 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증가하는 데 그쳐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든 이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은 최근 둔화세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3분기 8.5% 증가하며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하락해 지난 2분기 2.3%, 3분기에는 1.9%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 도소매업, 예술과 스포츠, 여가 관련 업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소득이 줄어들 때,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민감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이 중산층 이하가 그런 소비 지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영업 경기를 악화시키고 그게 또 돌아와서 경제를 악순환시키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소비 부진은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가계 실질 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이 늘면서 민간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내년까지 소비 위축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 초반으로 이렇게 2%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도 말이나 다음에 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치로는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를 힘겹게 버텨낸 음식점과 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의 고금리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 식당은 최근 주방일과 손님 접대를 할 외국인 직원 1명을 새로 구했습니다. 채용 과정에 한 달 가까이 걸렸지만 일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 요즘 현실을 고려하면 그마저도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갖고 홀에서 홀 서빙 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갖고 사람 하나 이제 그 단기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려고 한 달 전부터 구했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순영 공개 안 되고 일도 못 하고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밖에 있거든요.
이와 같은 식당 사장님들의 구인난이 내년부턴 조금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에 식당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중국 동포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보조 업무에 한해 서울과 부산 등의 98개 기초지자체와 제주, 세종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내년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올 전체 외국 인력은 16만 5천 명으로 올해보다 38%나 증가하는데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 배정됩니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인력 유출이 심한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는 고용 허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또 인테리어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많은 업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외국인 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인 것처럼 타 업종에도 좀 이렇게 확대 시행해서 다만 노동계에서는 내국인의 재취업기를 막을 수 있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역시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호텔 콘도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스타 강사 김창옥 씨가 알츠하이머 의심 증상을 겪고 있다고 고백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50살인 김 씨는 숫자를 잊어버리거나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뭔가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면 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다가 이제 집 번호 같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집이 몇 호인지 잃어버리고. 60대 중반인 미국의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는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실어증을 겪으면서 더는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전두측 두엽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65세 미만이 겪는 초록이 치매, 이른바 젊은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10%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 2만 명에 미치지 않았지만 해마다 15% 정도 증가하면서 10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이 빨라 몇 년 사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젊다는 이유로 초기에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특히 일하시는 연령대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직장 동료나 가족 이런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대뇌, 뇌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치매는 정확한 발병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뇌에 악영향을 주는 음주와 흡연 습관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2020년 변호사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 명령도 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사건에 누구보다 능통한 전문가였습니다. 과거 수년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심의하는 경찰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심지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을 숨긴 채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를 끌어낸 사례를 내세워 의뢰인을 모집했습니다. 뒤늦기를 통보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4일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과태료 100만 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사실인 만큼 변협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A씨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수위는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가 음주 사건을 변호하는 모순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법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가 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신 뒤 폭행과 재물손괴,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꺼번에 저지른 변호사나 장애인을 때린 변호사 역시 모두 올해 변협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백만 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마약 사범은 최근 5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엔 10,000명을 웃돌았는데 2020년대 들어선 2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에 다시 손댄 사람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마약 범죄를 줄이려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단순한 처벌과 단속을 뛰어넘어 중독 치료와 재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마약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경험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1군데. 이 가운데 2곳에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치료기관은 마약 환자를 진료할 의료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환자들은 중독 치료로 잘 알려진 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마약 투약자는 늘어나는데 전문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약 환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범법자지만 이제 의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명백한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와 함께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찾는 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연말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지침에 일선 경찰관이 반발하고 있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은 교대 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만 서도 초과 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현장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사경찰관들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밤 늦게까지 현장 수사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인 고소 고발 사건 처리에다 재해 현장 파견까지 초과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왜 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느냐는 겁니다.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경찰 초과 근무 수당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이 지난 3년 동안 경찰청 예산을 살펴보니 초과 근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재작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초과 근무 수당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8%를 사용할 만큼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찰 수뇌부가 집회 시위 대응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 활동 등의 현장 투입을 늘리면서 수당줄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인원이 많아 초과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843억을 더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불필요한 근무는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확보 없이 현장 투입을 늘렸다가 발생한 부작용을 현장 경찰관들이 감수하게 됐다는 비판은 일선에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빈소입니다.
영정 사진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흰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모시다 보니 고인을 기리는 위패도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망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영장례 빈소입니다. 잘 가시라. 국화꽃 한 송이 올려놓으며 빌고 또 빌어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 홀로 쓸쓸히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두 고독사일 거라 생각하는 건 금물. 지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 고인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소 뒤편에 지인들이 남겨놓은 애틋한 쪽지에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홀로 사실 단절 속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지인들, 사별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인의 애도받을 권리 그리고 사별자분들이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처럼 공영장례식을 치르고 떠난 서울의 무연고자는 올해만 벌써 1000여 명.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시신 운구까지 돕기 때문에 망자가 떠나는 길은 덜 외롭습니다. 그 고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단절이 아니라 그분들의 연을 다시 이어주고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시민의 책임이자 역할이 아닌가. 더구나 자식을 낳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면서 공영장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 손잡아줄 사람 없어도 외롭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의 신작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조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남긴 호아킨 피닉스가 프랑스 혁명 후 환난 속에서 태어난 영웅 나폴레옹을 연기합니다. 황제 즉위식부터 워털루 전쟁까지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주며 나폴레옹 시대 서사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You know he's a rebel. When you're doing a film with Joaquin, we talk for weeks before, bleeding in an office over it and arguing and all kinds of stuff. But out of it comes good. He's good for me because he keeps me honest. 이번 영화에서는 세계 정복을 향해 질주하는 야망 뒤에 숨겨진 인간 나폴레옹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특히 전장에서 그가 썼던 러브레터를 조명하며 연인 조세핀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 think the most famous thing about them both is the letters that they wrote to each other, particularly him to her. I mean, it's so fascinating to read them, going into his tent and writing this poetry and these lyrical, this gushing, so sentimental.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20세기 대표 지휘자이자 천재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삶과 사랑, 예술 세계를 담았습니다.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브래들리 쿠퍼는 몇 분의 지휘 장면을 위해 지난 6년을 연습하며 뉴욕 필하모니의 전성기를 이끈 당대 마에스트로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It requires years of experience or also being fearless. Bradley, when he told me he wanted to conduct this, I understood completely, but he prepared not for weeks, months, he prepared for years for that moment. 실존 인물의 내면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린 두 영화는 오는 6일 극장가에서 공개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